주택건설 사업의 시행입니다. 원칙 밑에 보겠습니다. 승인권자를 먼저 보시면 그 위에 자 승인권자하고 등등 나오죠. 자 먼저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입니다. 자, 이 내용은 원칙은 누가 하죠? 지자체. 자, 지자체란 말은 안 나오지만 이렇게 좀 구분시켜줘야 이해가 빨라요. 지자체. 자, 대지 면적에 따라 다르죠, 그죠? 자, 첫 번째 대지 면적이 얼마라고요?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자 시도지사 자 대장이 하고요. 두 번째 자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누가요?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승인권자이다. 결국은 말은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 뭐 특광, 특시, 특도 여기 특광, 특시, 특도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여기 대장 여기 있잖아요, 대장이. 결국 뭡니까? 일반 시장과 대장을 뺀 일반 시장과 군수는 10만 미만일 때 10만 이상이면 누가 한다고요? 도지사가. 그게 다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러니까 울산시장은, 부산시장은, 광주시장은 이렇게 광역시장이나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무조건 10만 미만 이상 관계없이 무조건 그냥 다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특광, 특시, 특도, 대장까지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양산시다. 양산시 안에서 10만 미만이면은 승인권자가 양산시장이고 10만 이상이면은 승인권자가 경남지사예요. 그렇죠? 예, 지사. 그렇게 하면 돼요. 두 번째 예외 국장 찾아가 승인받아라. 첫 번째는 뭐냐? 국강 할 때 지자체는 여기 있었고요. 토주공 할 때 지방공사 지공은 지자체에 속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만 국가는 국장, 토주공도 국장에 승인받습니다. 여러분 잘 틀린 게 있습니다. 이거 지공 지방공사죠. 얘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지방공사가 양산시에서 사업할 때에 면적이 10만 미만이면 양산시장으로부터의 승인받고 10만 이상이면 누구한테? 경남지사에 승인받아요. 지공은 여기지 여기 아닙니다. 두 가지만 됐죠? 두 번째 자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사업하고 도시개발사업 택도. 그런데 얘는 반드시 국장이 지정하고 고시하는 그 지역 안에서만 국장 찾아가서 승인받는 겁니다. 여기 안에서는 이런 거 행위할 때는 날 찾아와서 승인받아라 라고 지정해 줍니다. 이렇게 지정 고시하지 않는 지역은 아무리 여기 해당될지라도 국장의 승인받지 않습니다. 요거 여기 빠지면 안 돼. 여기 안에서만. 그 다음에 세 번째 긴급한 주택난 해소 등. 그 나오죠, 그죠? 또 있죠. 승인권자를 내가 요거를 좋습니다. 먼저 하나 좋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균형 개발 또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다. 요거죠. 그래서 긴급등. 저를 봐요. 요럴 때에도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얘도 2번에 빠지면 안 돼.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뭐라고요? 국장이 지정 고시하는 그 지역 안에서만 이 말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은 네 번째 국가가
지자체가, 토주공이, 지공이, 얘네들이 50% 초과 출자한 뭐요? 부동산 투자회사. 요겁니다. 국장 찾아가서 승인받는다. 50% 초과 출자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적어봤자 51이죠. 51. 그러니까 나머지 민간 다 들어와야 사줄 거라는 얘기죠. 무조건 공공이 공공. 그러므로 국장의 승인을 받는다. 그 내용이 바로 쌍가로 4번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현재 승인권자하고 승인 대상이 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 승인권자 해가지고 1번하고 2번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고, 위에 있는 그 3전에 밑에 있는 네모 1번은요 승인권자 하면 안 되고 승인 대상 아시겠죠? 사업 계획 승인 대상이에요. 대상. 자, 첫 번째, 아까 전에 리모델링도 맞네. 리모델링은 일부 증축 시 수직을 올릴 때 몇 세대? 30세대 이상 증가할 때만 승인받지, 그죠? 그럼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단독도 30이고요. 공동도 30이에요. 다 똑같아. 다만 예외적으로 50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연간자 붙어 있는 20, 21만은 등록 요건이고, 연간자가 없이 한 번 할 때마다, 아시겠죠? 한 번 할 때마다 30, 31만은 무조건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한 번 할 때마다. 이것이 방금처럼, 자, 주택 건설 사업이 있고, 두 번째 뭐서요? 또 얘도 대지 조성 사업이 있다. 이렇게 구분해지면 안 돼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하세요. 항상 저는요, 쓸 때마다 봐요. 항상 구분시켜 주잖아요. 이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막 그냥 해버리면 안 돼. 그리고 주택 건설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단독하고 공동이다, 공동. 이럴 때 단독은 아까 연간이 아니고 그냥 한 번 할 때마다, 그러니까 연간이 없습니다. 당장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승인받으러 갑니다. 지금 하고 있는 한 번에 얼마에는 30호 이상, 공동은 30세대 이상, 대지는 똑같아요. 1만 제곱미터 이상. 아시겠죠? 한 번에. 자, 그러니까 우리가요, 건축업자들이, 주로 건축업 적용하잖아요, 그죠? 건축업자들이 원룸 지을 때, 건물 지을 때 거의 99.9%, 100%에도 과언이 아닙니다. 승인받는 거는 까다롭잖아요, 그죠? 전부 다 허가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원룸업자들이, 건축업자이죠? 1년에 원룸 접어야 몇 개 짓겠습니까? 한 동 지을 때 보통 2, 3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해도 5개 이상 못 져요. 그렇죠? 5개 이상. 그래봐야 5호밖에 더 5호밖에 더 돼? 그죠? 그냥 그래요. 그리고 공동주택도 보세요. 공동주택도 5개를 다 짓는다 가정합시다. 대신에 다세대 건물은요, 4계층이니까 하나, 둘, 셋, 4개죠, 그죠? 4개죠. 5개 접어봤자 4, 5, 20, 20. 그러니까 20세대죠, 20세대. 그러니까 이 이상 짓기가 건축업자들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정도면 좀 큰 사업이다, 큰 사업. 그렇죠? 한꺼번에 단독주택을 여기 이 부지 안에 단독주택이 몇 개? 30개 이상. 그렇죠?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따지는 거니까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단독이 50호 이상일 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50세대 이상일 때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는 뭐냐? 책에 있는 거. 요거 첫 번째는 뭐냐?
바로 공공사업에 따른 공공사업 따라 가지고 들어보세요. 여기다가 단독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만큼의 1단의 토지를 공급받습니다. 1단이라는 말은 하나의 큰 덩어리를 말하는 겁니다.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단독주택을 이렇게 짓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공공사업에 따른 단독주택인데 어떻게 불러요? 우리는 블록형. 시험에는 블록형이라고 안 나올 겁니다. 분명히. 실무 용어니까. 블록형. 현재 짓는 것이 블록형으로 짓거든요. 블록형 단독주택이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찾아봤죠, 그죠? 인터넷에, 그죠? 예. 모양이 일반 우리가 눈에 흔히 봐왔던 그런 주택이 아니란 얘기죠. 아시겠죠? 그런 것들. 좀 고급지게 되고, 보통 3층이나 4층을 짓습니다. 보통 3층입니다. 1층은 주로 주차장 내지는 현관문 들어가는 것이고, 2층은 주로 거실, 주방, 욕실도 있을 분들은 화장실 있겠죠? 3층은 이제 주로 이제 침실, 화장실, 등등 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원도 있을 것이고요. 한 개 더 있죠? 한옥. 이 두 가지는 50호 이상일 때 승인받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블록형 단독주택을 내가 짓는 사업자예요. 본인이 짓고 있어요. 그럼 50호 이상 지을까요? 50호가 안 되게 지을까요? 안 되신다고요? 머리는 좋아, 하여튼. 당연하죠. 50호가 안 되면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잖아요.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는다는 얘기는 안 받고 내 맘대로 짓는다. 그게 아니죠. 뭘 받죠? 건축법상 허가 받거든. 허가 쉽잖아, 시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되면 찾아보시면 지금 경기도 일대에 하고 있는 사업 보잖아요. 내가 보니까요. 50% 이상 되는 거 한 개도 없습니다. 다 20몇 세대 이렇게 평수 달리 해가지고 이렇게 달리 하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승인받지 않고 건축 허가받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공동도 있죠, 공동도. 공동도 있죠. 어떤 경우죠?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단지형만. 여기 원룸형 안 들어가요. 원룸형은 30세대 이상일 때 승인받아 그 얘기죠. 그렇죠? 자, 면적이 얼마 이상이죠? 30 이상이고요. 진입도로 폭이 6m죠. 그 두 가지는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적이 30 이상.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 두 번째 더 있잖아, 더. 뭐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인데 항상요, 이게 환자, 수용, 관리, 혼용 방법인데 어느 법이든지요, 따로 다른 법이든 무조건 따로 외톨이는 그거야, 자. 얘도 요 자만. 뭐죠? 스스로 방법일 때만. 그래서 하여튼 간에 정비법 말고 다른 법률에서 이런 언급되면요, 그냥 스스로 자 방식.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50세대 이상일 때 여기에 공동의 여기는요, 리모델링도 포함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증가하는 대도수가 30수 이상일 때 승인받는다 했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리모델링도 이미 했기 때문에 안 쓸 뿐이지 리모델링도 포함이 된다. 그 내용이 거기 박스 여기 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또 별도로 내가 이렇게 읽거나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거기 1번 단독주택에서 상가로 1번 아까 블록형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공공사업에 따라 필지, 그러니까 나눠가지고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그 뜻이 이걸 아예 처음부터 필지를 이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누지 말고 한 덩어리 자체를 다 분양한다, 그 뜻입니다.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의 토지가 전체 토지 한 덩어리를, 한 뭉터기를 한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거기다가 50개 50호 이상을 짓게 된다면은 그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축행위를, 즉 건설행위를 하면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넘기시고요. 자, 2번에 보시니까요, 넘겨보세요. 604페이지에 줄 거 보세요. 첫 번째 줄에 다음의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줄 거예요. 여기 1번과 2번이나 여기 왜 있는가를 모르겠어요. 빼버리고요. 아시겠죠? 쌍가로 1번하고 쌍가로 2번만. 자, 요겁니다. 요거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고, 그죠? 대상이고, 얘는 뭐냐? 사업 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다. 무슨 말이죠? 승인 받아 안 받아? 그럼 승인을 안 받고 건물을 무조건 짓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말이 그 말. 이제 아시네. 이 말은 승인 안 받고 내 맘대로 건물 올려,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 건축법상, 그렇죠. 얘는 건축법상 건축 허가 받는 그 뜻이면 여기서 마찬가지 똑같이 요거 미만시 허가 받듯이 얘도 허가 받아라, 그 뜻입니다. 어떤 경우 있느냐?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요겁니다. 주상복합이에요. 그 내용은 나오잖아요. 거기 쌍걸 1번에 내가 읽지 않을게요. 이걸 할게요. 자, 주상복합 건물인데요. 가령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있고, 이렇게 좀 그려줘야 꼭 주상복합처럼 보이죠, 그죠? 자, 용도 지역이 일단은 준주거 지역이어야 되고요. 또는 상업지역이어야 돼요. 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 유통상업지역은 아파트 이런 걸 건설 못하기 때문이죠. 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 중심 일반 근린 또는 준주거 지역에서만 이렇게 주상복합을 지을 때에, 자, 요 부분이 자, 요게 주택 부분이고 얘가 뭐요? 상가. 그 상가를 안 그럽니다. 주택 외, 이게 뭐예요? 왜? 주택 외인데 말의 상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택 외 이렇게 합니다. 이럴 때 요거 주택 부분이 요 부분에 건물 지을 때 이 부분이 요거죠. 첫 번째 300세대 미만이어야 되고요. 동시에 플러스입니다. 주택 외와 비교해서 연면적, 즉 주거적 면적이죠. 면적이 90% 미만인 경우면 둘 다 해당돼야 돼요. 반대로 말하면 주택 외 부분이 최소 10% 이상일 때,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받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상 건축 허가 받는다, 그 뜻이에요. 이것이 한 개 더 있습니다. 이거 안 쓸게요. 농협협동조합 중앙에서 조달하는 자금으로 건설할 때, 그게 바로 쌍걸 2번입니다.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받지 아니하고 건축법상 허가받아 건물을 건설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했었죠. 첫 번째 줄에 나오죠. 자, 공구별 전체 얼마 이상? 600세대 이상이다. 그 다음에 오른쪽 5번 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거기, 자, 첫 번째로 보세요. 주택건설 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으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에 줄구세요.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파트 지으려면은 땅 사라 그 얘기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냥 원칙이네, 원칙.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시겠죠? 자, 그 원칙은 한마디로 소유권을 확보하라. 땅 다 사라. 그런 다음에 아파트 지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수십 명 아파트를 다 일일이 다 작업해서 작업하는까지 하는 과정도 길어요. 계약금만 주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다음에 중도금 언제 주고 잔금 언제 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계약금 주고 난 다음에 사용권을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해도 돼요. 근데 이것도 보세요. 막 중도금 주고 잔금 치르고 수십 명을 내 앞에 이전 등기가 치려고 그러면 시간 너무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확보하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시간이 너무 확보 다 하고 하게 되면은 아파트 건설이 너무 늦어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대로 나가고 거기다 건물 짓는 거 빨리 해라 그 얘기지. 자, 두 번째 예외. 반대. 자, 이것이 최근요. 거기 2번을 먼저 할게요. 뭐냐? 첫 번째 사용 권한. 확보. 방금 내가 설명한 게 이겁니다. 아직 소유권은 내가 많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권리, 권한, 법적 근거는 다 확보했다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게 100% 확보야. 30명이다. 30명 전부 다. 아시겠죠? 어차피 그렇게 하고 빨리 인가 나와서 아파트를 지으라 그 얘기죠. 그리고 너희들에게 보상금은 약속한 대로 중도금, 잔금 다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아파트를 주던, 그죠? 현금을 주든 간에 그는 하겠죠. 두 번째, 요건 뭐냐? 여기가 만약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인 경우가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아닐 때에는 당연히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하겠죠. 그러니까 그 책 보세요. 그 1번. 국토법상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이 말은 뭐냐? 지금 현재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이미 지정됐다 그 말이잖아요. 이것이. 왜? 구역 지정한 이후에 그 이후에 3년 이내에 걸쳐서 지구 단위 관리 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이 계획이니까. 그렇죠? 계획이 나왔단 말은 현재 구역이 지정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구역 안에서, 아시겠죠? 이 안에서는, 얘는 뭐, 얘는 위에 거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그 뜻이야. 아닌 경우에는 100% 확보하고 요 안에서는 뭐라고 얘는 80% 이상이에요. 80% 이상 사용 권한을 토지자를 내가 쓸까 말까? 아닌가? 예, 됐습니다. 자, 확보하고 나머지는 매도 청구 대상이면 된다 그 얘기죠. 그 시험에는 이제 얘가 이제 잘 나와요. 시험에 대상. 자, 어떤 경우냐? 그러면은 자, 80% 이상 중에서요. 여기 80% 이상 중에서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자, 저를 볼까요? 첫 번째 95% 이상, 아시겠죠? 95% 이상 토지의 사용 권한을 확보했다면은 이제 남은 게 얼마 안 되잖아요. 95% 해도 5% 그죠? 96%, 7% 올라갈수록 얼마 안 되죠, 그죠? 이때는 얼마 안 되니까 나머지 모든 소유자에게 뭐라고요? 매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안 되니까. 두 번째, 95%
미만인 경우에는 잘 보세요. 그러면 최소 얼마입니까? 80% 이상 95% 미만이니까 산술적으로 얘기하면은 일본에 비해서 보통 3배 85, 90, 95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3배. 그러니까 얘보다 3배 이상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사람한테 매도 청구해라? 너무 많아서 안 돼요. 일정 부분 공제시키고 합니다. 누굴 빼냐면은 너무 많으니까. 자, 요겁니다. 자, 현재 시점이 여기입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이 되고 고시가 되면 이날부터 돌아가요. 과거로 갑니다. 몇 년 들어갑니까? 10년 전, 10년. 10년 가고요. 10년 여기 10년 이전부터 계속 소유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제외하고 요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요 사람들한테만 매도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때 산 사람들을 투기 목적 내지는 알박기의 대상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 걸려가지고 하루 이틀 차이로 재수없게 걸린 사람들은 할 수 없어, 그런 거요. 할 수 없어. 하지만 그래도 매도 청구, 알박기 대상 본다. 그래 본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벌써 투기했다. 그래 보는 겁니다. 그만큼, 예. 몇 년 전? 10년은 3년 아닙니다, 3년. 왠지 압니까? 이게 요 말 딱 나올 때는 3년짜가 어울리잖아. 그러니까 3년을 바꿔내는 데도 있어요. 10년. 일단 고려해두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당연히 공공은 원칙대로 안 하겠죠. 그죠? 공공은.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이제 1번에 양이 많잖아요. 거기 이제 중간쯤 보시면은 만약에 주택조합이 여기서 만약에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랑 공동할 때는요 95% 이상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 있어요.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말로 하는 거였어. 3번. 아시겠죠? 거기 중간에 있습니다. 여기 가로 2번이 1번이지만 양이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랑 공동할 때는 이때는 무조건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나머지는 뭡니까? 매도 청구 대상되면 되겠죠. 그죠? 국가, 지자체, 토주공, 쥐공 이런 이 인간들은 당연히 원칙대로 안 하고 소유권하지 않고 어떠한 방식은 말도 안 나와.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항상요. 얘네들은 예외. 그러면 여러분들 자 605페이지 말로 한 장을 탁 넘겨보세요. 한 장 어디 있어? 두 장, 세 장, 두 장. 611페이지입니다. 18번 먼저 할게요. 왜냐? 이게 원래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게 나오면서 여기 가시기 때문에 같이 붙어 나와야 되는데 떨어졌단 말이죠. 나오죠, 그죠? 항상 강조하잖아요. 매도 청구는 무조건 다 똑같습니다. 시가야. 지금 현재 있는 토지 건물가가 아니라 개발된 이후에 미래 가격이야.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면은 금방 나오잖아요. 감정평가하면은.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뒤에 개발된 이후에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3억이면은 그게 6억일지 7억일지 8억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10몇 억으로 비싸게 불러놓고 보는 것이고 주는 사람은 야 그거 심했다. 5억만 하자. 하여튼간에 지금 가격보다 최소 배 이상 올라가는 건 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갭이 커가지고 협의가 안 돼. 되는 경우가 없어요. 아예 없어. 그러니까 일단 법률적으로 C까지만 3개월 이상. 얼마 이상? 3개월 이상 충분히 천천히 협의해라. 이건 다 똑같아.
매도 청구 나오는 우리 공법 다 똑같습니다. 시가 3개월 이상. 물론 건축물도 포함되죠. 당연히 어디 가나 마찬가지. 그죠? 왜? 대지 위에 건물 있으면 거기 보시면 나오잖아요. 두 번째 줄에. 그죠? 건축물도 포함합니다. 3개월 이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매도 청구 소송해가지고 정비법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조건 매도 청구 소송해가지고 법원에서 감정평가업체 고용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감정평가하고, 그죠? 그들로 하여금 소송을 통해서 판결로 딱 결정돼 버리면 그걸로 끝이 끝. 거의 99.9% 이렇게 법원 소송을 통해 한다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스 안에가 뭐냐면은 1번이 쌍가루 1번이 여기 90% 이상 이걸 말하는 것이고, 쌍가루 2번 있죠? 2번이 여기 90% 미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밑에 것만 참고적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한 넘겨보세요. 하는 김에 넘겨보세요. 2번 인가받아 설립된 리모델링 조합도, 자, 줄 거세요.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너 때문에 리모델링 못한단 말이야. 팔고 나가. 알았어, 이 시가지야. 나간단 말이야. 시가지 경관지구. 아시겠죠? 3번 욕 안 합니다. 법률의 준용. 줄 거세요. 저를 봐요. 여러분들 이건 기억나죠? 수용 사용자가 나오면 다른 법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공시법이에요. 물론 이 법이 먼저이지만 공시법입니다. 근데 매도 청구는 주택법이니까 집합법입니다. 줄 거세요. 매도 청구는 집합법을 준용한다. 왜? 주택법이니까. 이것이 만약에 공치법 X, 공치법 나오면 헷갈리단 말이죠.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갑니다. 다시 어디 가시냐면은 다시 앞으로 가요. 605페이지 했고요. 이제는 606페이지 거의 다 했습니다. 10번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인데요. 자, 요거는 사업시행계획의 취소. 첫 번째, 이거 내가 그리는 게 다시 편합니다. 여기 있지만, 여기다가 아파트를 이렇게 짓고 싶어 합니다. 여기다 10개 동을 딱 지으면 딱 맞아.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았습니다. 채출할 때는 무조건 몇 년에 해야 돼요? 5년 이내에 공사 승인 받고 5년 이내에 공사 착수해야 됩니다. 건축법은 신고는 1년이고요. 허가는 2년이고요. 공장 3년입니다. 왜? 건축물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얘는 뭐 보통 10개 이상이니까 5년은 줘야, 그죠? 충분하게, 그죠? 계획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얘는요, 5년 이내까지 못하면 뭐가 있습니까? 연장. 1년. 요거 있습니다. 그렇죠? 연장 있어요.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요렇게 또 토지를 구입해서 아파트를 짓기 원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큰 땅을 사게 된 거야. 왜냐면 요거 하려니까 한 사람당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다 사라. 그래서 산 거야. 한꺼번에 20개 땅을 지려고 그러면 4년, 5년 걸립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맨 밑에 1층은요 5년 전 건물 내는 거야. 그렇죠? 아파트는 왜 올라갈수록 비쌉니까? 올라갈수록 신축 건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2년 걸리죠? 그러니까 맨 위에 거는 지금 건물이지만 맨 밑에 1층은요 2년 전 건물이에요. 몰랐죠? 그죠? 그래서 올라갈수록 비쌉니다. 비싸요. 그래서 1층이 잘 안 나가잖아요. 1층을 나갈 때는 한정돼 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장애인들이 좀 있는 가정들은 1층을 선호하고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좀 많은 가정들은 또 1층 선호하고, 어린이집 한다. 그럼 1층 하죠. 그죠? 그런 것들 하죠. 그러니까 아파트나 주택은요, 팔 때를 일단은, 대한민국은 한번 사면은 평생 안 살기 때문에 팔 걸 대비해서 사는 게 맞습니다.
사는 건 쉬워. 1층 뭐예요? 1층은요, 그냥 뭐 사는 건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너무 쉬워. 팔 때는 너무 어려워. 안 팔려. 이럴 때는 안 되겠다. 사업계 승인 받을 때, 아까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109, 이렇게 209, 이렇게 나누어서 건물을 짓겠다고 동시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이후에 나누어 하겠다. 이때 폭 얼마라고요? 얼마 이상? 6m 이상이죠. 그러면 최초라는 것이 109예요. 근데 내가 109, 209는 책이 없어요. 그냥 실무에 쓴 용어입니다. 109, 최초 공고가 109고요. 최초 왜 하면 209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도 최초를 할 때는 5년 이내. 얘도 109, 209죠. 얘도 얼마요? 얘도 5년 이내 하면 돼요. 착수하면 돼요. 처음 하는 거니까. 마찬가지 얘도 뭐요? 연장이 있습니다. 연장이 있어요. 그리고 5년 이내 연장 1년, 5년 이내 연장 1년 안 하면 취소할 수 있다. 연장도 있지만은 또 뭡니까? 취소 다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할게요. 얘는 109가 5년 이내에 공사 착수하면은 착공식 하죠? 착공식 하잖아요. 그때부터 얘는 얼마네? 209니까 2년 이내. 얘는 최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없습니까? 연장도 없고, 그 다음에 취소도 없다. 아니, 얘가 공사 졌는데 어떻게 취소하냐고. 어떻게 해야지. 그죠? 전체가 하나인데 하나. 공구별로 먼저 할 뿐이지. 전체가 하나에 하나. 우리가 왜 이런 게 있잖아요.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로 설치한다. 도로 하나에 하나. 하나지만 분할해가지고 A 회사, B 회사 나누어 가다 할지라도 하나에 하나. 그죠? 그래서 109, 209 하잖아요. 109는 A 회사, 209는 B 회사. 그렇게 입찰받아 하죠. 그 내용이 바로 10번 내용이고요. 바로 12번 내용이 취소 사유와 연관된 겁니다. 그죠? 예. 취소 항상 할 수 있다. 항상 이무적. 그래서 1번 같은 경우가 그 얘기예요. 1항인데 5년 이내인데 2호 남목, 즉 여기 209 같은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209는 취소 사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2번, 3번 있죠. 3번 요건 뭐냐? 경매, 공매 등으로 인하여 대지 소유권을 상실했다. 취소할 수 있다. 3번은 부도 파산 등으로 공사가 불가능하다. 취소할 수 있다는데 2번, 3번에만 그 박스 위에 2 또는 3은 주택 분양 보증이 된 사업은 제외한다. 즉 누가 보증 섰기 때문에 보증 쓴 사람이 책임지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넘겨요. 15번 1번 동그라미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가타 여부 통보해 줍니다. 며칠 내에? 60일 이내에. 자, 넘깁니다. 이제 할 거 없어 이제. 자, 613페이지 4절 보이면 1번 타인 토지는요, 이거는 국토법상 공부하게 되면 자연도 아는 것이고요. 넘기세요. 손실보상 똑같은 내용입니다. 요약집에 조금 넣어놨습니다. 한번 보라고. 하지만 5번하고 6번은 잘 나오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하면은 뭐 거의 뭐 끝나겠네요. 자, 국공유지 등이죠. 국공유지. 자, 요겁니다. 국공유지. 국유지는 국가 거, 공유지는 부산 거. 즉, 지자체 거죠. 이거요. 국가 땅이에요. 지자체 땅이에요. 이런 땅들이 국공유지가 위치도 좋고요. 그죠?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산세가 우거질 수 있고, 그리고 땅값도 싸고, 그렇죠? 이런 땅을 민간 건설업자가 살 수가 있다면요, 이 땅 사가지고 아파트 지으면은 아주 위치도 좋고 좋습니다. 이럴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누구한테 우선적으로 매각 내지는 임대하느냐. 매각 내지는 임대하느냐. 자, 이런 자입니다. 첫 번째, 나한테 파시오? 내가 국민주택 규모죠. 얼마 이상? 내가 50% 이상 건설하겠어? 그래? 너한테 우선적 매각임대. 두 번째, 이 지역을 위해서, 지역조합, 이 지역에 있는 직장을 위해서, 직장조합, 주택조합이죠. 즉, 조합주택이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조합주택을 내가 건설하겠어? 하면은 얘는 주로 이제 요거죠. 지자체요. 요 위에 거는 뭐 둘 다 해당되지만, 국가도 있지만, 밑에 거는 요거, 지자체 땅일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하지 않는 이유가, 3번은 뭡니까? 1번, 2번을 위한 대지 조성 사업이니까 같은 거죠. 그죠? 요런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 내지는 임대할 수 있다. 그것이 1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박스 한 가지죠. 이럴 때 2번은 뭐냐? 이렇게 해서 이 인간한테 팔았는데, 자, 2년 이내에 사업을 안 하고 있네. 그죠? 안 하고 있네. 이럴 때 마지막 줄, 만약에 이걸 매각이면 환매, 임대면은 임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문제겠죠. 그죠? 맨 마지막 줄에 환매하거나 임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6번. 자, 환지 방식. 현재 자 가령 이러한 이제 땅이 이리 있는데 우리가 배웠듯이 자, 감보율 50%다. 그러면 이건 이제 환지야. 자, 얘는 공공시설 용지고요. 자, 얘가 이제 채비지야. 채비지는 시행될 겁니다. 시행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고 싶어. 특히 국민주택을 줄 곳이에요. 1번에 매각 대상 첫 번째 줄에 국민주택 용지용입니다. 그게 좋아요. 자, 그러면 환지로 받는 이 땅이 워낙 비싸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수십 명 어디 작업하냐고. 얘는 공공시설 용지니까 안 되고 만반한 건 누구 겁니까? 채비지. 야, 채비지, 야, 국민주택 건설할 거야. 나한테 용지 좀 팔어. 했을 때 최대 몇 프로까지? 50%. 반. 가능합니다. 그러면 환지 계획 작성할 때에 이걸 전체를 그냥 하나의 그냥 단지로 하라 그 말에 한 대로 그냥 환지 계획할 때 이거는 국민주택 용지야 하면 끝이 끝. 그 내용이 그 마지막 줄 나오죠. 채비지의 총면적 50%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사업 주체에게 팔 수 있다. 아시겠죠? 이럴 때 매각 방법은 뭐냐? 당연히 한 사람만 오면 다행이지만은 여러 사람 올 거란 말이죠. 줄 거세요. 뭐라고요? 경쟁 입찰인데, 근데 자, 내일 오후 2시에 이 땅 경쟁 입찰한다. 뭐야? 뜻가는 한 놈만 다 있네. 그러면 그와 수의 이야기야. 원칙이 뭐라고요? 경쟁 입찰. 딱 한 명만 왔어요? 야, 얼마나 쪽팔리면 한 명만 오냐? 그죠? 그때는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다. 3번 넘기세요. 그리고 2번 봐, 2번. 아까 그 얘기입니다. 2번. 마지막 줄. 매각할 채비지를 그 환지 계획에서 뭐라고요? 하나의 단지로 미리 정하라는 얘기죠. 정하고요. 양도가는 당연히 감정가죠. 감정가고요. 임대주택 건설 시에는 조성원가로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나머지 일부 조금은 뭐 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요약집에 넣어놓고 그때 살짝 보겠습니다. 자, 넘기세요. 이제 단 한 개 남았네. 주택의 감리 621페이지. 자, 감리. 야. 아니면
나를 찍으면 나만 볼까 봐 내가. 먼저 주택의 감리. 건축법은요, 건축주가 지정해요. 누구를? 시공자건 설계자건 아니면 감리자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택법은요, 사업 주체가 지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지정하죠? 사업 계획 승인권자 있죠? 승인권자 얘가 여기 감리자를 지정합니다. 자, 이럴 때 거기 나오잖아요. 첫 번째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나오죠, 그죠? 세 번째 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해야 된다. 누구를? 밑에 박스 안에 있네요. 자, 누구를 지정하느냐 그러면은 첫 번째 현재 300세대 미만이다. 좀 작다고 보고 일단 건축사 개인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또 건설기술 용역업자도 가능해요. 두 번째 300세대 이상일 때는 건축사 개인은 안 되고 얘만 돼요. 건설기술 업자 이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박스 위에 잠깐 보시면은요, 보시면 세 번째 줄 끝에 다만 보입니까? 다만 사업 주체가 줄 거예요. 국가가 사업 주체예요. 지자체, 토주공, 지공 또는 대통령령 들어가 보면 전부 다 공공시행자입니다. 공공. 밑에 또 있습니다. 건축법에 따라 공사 감리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있죠. 얘네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슨 말입니까?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는 겁니까? 그렇죠. 감리자 지정합니다. 하는데 승인권자가 안 한다. 그 말이 안 한다. 누가 할 거야? 사업 주체가 지정해요. 국가 본인이 지정한다. 사업 주체가 국가야. 공공은 지들이 지정한다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권자 여기죠. 여기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지정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뭐가? 국가, 지자체, 토주공, 지공, 도시형 상업주택. 자, 그럼 누가 한다는 이유가? 바로 사업 주체가 얘네들이 지정합니다. 본인들이 지정한다 그 말이죠. 넘깁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사용검사 5번에 623페이지 사용검사는 아까 사업계획 승인을 이거 지웠구나. 자, 사용검사는요 무조건 시, 군, 구청장입니다. 뭐라고요? 여기 사용검사는 1. 원칙 특시, 특도, 시, 군구 줄임말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요. 예배는 누구냐? 국장입니다. 자, 여기 연제구죠, 그죠? 연제구 안에서 대지가 10만이 넘든 말든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누구라고요? 누구예요? 부산시장이에요. 아시겠죠? 시장하고 나중에 사용검사는 누가 한다고요? 연제구청장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다르죠? 국장은 뭐냐? 국장한테 승인받은 자는 전부 다 국장 찾아가서 사용검사 받는다. 끝. 자, 넘깁니다. 624페이지 맨 위에 첫 번째 줄 맨 끝에 공구별 동그라미 했어요. 네 번째 줄 동별로 동그라미. 다시 말하면 109, 209 이 배웠잖아요. 아까 전에 공사 착수도 별도로
그죠? 그러니까 사용검사도 별도로 그 말이잖아. 공구별로 받을 수 있고, 만약에 공구별로지만은 왜 100일동 100일동이면 동별로도 받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공구별로도 할 수 있고 동별로도 할 수 있고. 이번에 사용검사 며칠 내에? 15일입니다. 건축법은 얼마 내에? 7일 내에. 건축법은 7일 내에. 주택법은 건물이 많으니까 곱하기 2, 거의 2배죠. 15일 이내에. 4번 시공 보증자 등의 사용검사입니다. 그 박스 안에 보세요. 먼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등등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1번은 뭐냐? 사업주체가 망했어요. 그때는 맨 끝에 시공을 보증한 자 내지는 입주 예정자가 사용검사 받고요. 2번은 뭐냐? 망하지 않은 겁니다. 멀쩡해요. 근데 뭔지 모르게 아무런 사업주체가 아무런 정당 이유 없이 사용검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밑에 시공을 보증한 자, 시공자, 입주 예정자, 여기 시공자가 들어갈 뿐이에요. 이들이 받는데, 자 밑에 박스 보세요. 박스 보시면은 시공 보증자 등의 사용검사인데, 자 1번 동그라미 합니다. 1번 맨 밑에. 자 사업 주체가 그 위에 쌍가루 1번 동그라미 했어요. 그 위에 조금 전에 사업 주체 파산 있죠? 그거와 연관된 겁니다. 사업 주체가 파산 등으로 주택 건설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밑에 두 번째 시공 보증한 자, 즉 시공 보증자가 잔여 공사를 하고 사용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 보증자가 애초에 없거나 있는데 얘마저도 파산되면 그때는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 공사를 시공하고 사용 검사를 받는다는 것, 이거 알아두시고요. 2번 동그라미. 사용 검사를 받은 경우 사용 검사를 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시공 보증자 또는 세대별 입주자의 명의로 건축물 관리 대장 및 등재 및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2번까지만 해주시고요. 사용 시기 원칙 당연하죠. 사용 검사를 받기 전에는 받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다. 당연하고요. 예외 임시 사용 승인 받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이때 3번의 1번 기억. 주택은 건축물의 동별로 101동 102동 아시겠죠? 주택은 동별로 가능하고요. 대지는 구획별로. 디귿은 지우세요. 왜? 3번이거든요. 헷갈려요. 3번이 있어. 3번에 파란 것이만 공동주택은 세대별로도 할 수 있다. 저로 봐요. 그러니까 공동주택도 건축물이잖아요. 공동주택은 동별로도 할 수 있고 세대별로도 할 수 있고 둘 다 되는 겁니다. 공동주택이 아닌 것은 그냥 동별로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넘기세요. 6절은 뭐 버리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그냥 하고요. 다음 주에는 바로 제3장 하겠습니다. 3장 하면서 주택법 마무리하면서 3, 4월 강의 마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요약지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는 어렵지만 그래도 복습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겠습니다.